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45%씩 하락된 가격에 팔리고 있는 집들은 진짜 급급매로 던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들 이렇게 던지진 않으니 천천히 떨어지는 거죠. 일단 두 가지에 대해서 얘가 1번, 얘가 2번인데 요거는 말씀을 많이 드렸던 부분이고요. 요 부분부터 생각을 해보시면은 45%씩 하락한 가격, 실거래가. 요거는 첫 번째로는 진짜 급매, 진짜 급급매 이거나 또는 증여성 거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두 가지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하락 거래가 얼마나 나오고 있냐? 사실 들어가서 보시면 나오죠. 최근 일주일에도 5억 막 이렇게 떨어진 것도 있고요. 두 달까지 늘려보면 장난 아닙니다. 16.5억 용산구 이촌동 그 52억짜리가 35억대로 최고가 대비. 그 다음에 타워팰리스 2차 요거 불과 저번 달에 43억짜리가 28억 5천, 도곡렉슬 11억 4천, 도곡렉슬 10억 5천. 도곡렉슬들이 굉장히 빠르게 빠지고 있고, 타워팰리스 2차 이제 중점적으로 빠지는 단지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요, 코로나 때 똘똘한 채 믿고 샀다가 보유세는 보유세대로 내고 이자는 이자대로 내고 팔아치운 셈이 된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도 그래프 보시면은 20억 정도가 나와야 될 게 52억까지 찍었다가 굉장히 빠르게 원위치를 찾아가고 있는 거다. 빠질 때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5억 내 돈에다가 5억 대출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얘를 45% 깎이면요, 내 돈만 4억 5천 날아가요. 55%가 빠지면요, 팔아도 빚만 5천 남는다. 그러니까 함부로 싸게 못 파는 거예요. 지금 빠지는 건 다 내 돈에서 보통 빠집니다. 5억. 내 돈 5억 들어갔으면 얘가 한 1억만 떨어져서 9억이 되더라도 내 돈만 4억 되는 거예요. 빚은 5억 그대로 남으니까. 얘는 불변의 빚이고. 근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9억, 8억 빠지다가 그럼 내 돈만 3억 되는 거죠? 벌써부터 2억 까였어요. 20% 떨어졌지만 내 돈은 40%가 까입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집값 다시 올라갑니다 라고 하면요, 아 지금이라도 기회다. 더 떨어지기 전에 7억 5천원이라도 팔자. 내 손실을 2억 5천으로 줄이자.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면 다시 올라간다고 하니까 에이 나 손해볼 수 있으니까 일단 호가 10억 내놔보자. 이런 식으로 하겠어요. 사람이요, 이득보다 손실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너스 100만원 받는 건 기분이 좋죠. 근데 당근 거래하는데 100만원 사기당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게 더 기억에 오래 남을까요? 그러니까 손실 볼 때는 굉장히 버틸 수밖에 없다. 근데 문제는 첫 번째, 금리가 내릴 겁니다. 물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요, 집값 하락을 방해하는 요인이긴 한데, 금리를 내리면. 근데 문제는 5년 전이 19년이죠. 이때 데드캣 났었죠. 데드캣 나고 끝나야 되는데 코로나라는 이상사태가 터지면서 이게 21년까지 갔던 거였죠. 그러면은 19년에 대출 받은 사람들이 지금 24년에 변동금리가 되고 있고, 20년에 대출 받은 사람들은 25년에, 21년에 받은 사람들은 26년에 변동금리 적용이 되면서 튈 수밖에 없다. 금리가. 이 당시에 최고금리가 1.75였어요. 근데 이때까지 아무리 많이 내려도 2% 이하로 내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집을 샀던 사람들이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냐, 요거를 판단을 해보시면요, 서울로 봅시다. 핵심이니까. 자, 문재인 정부 시작했던 한 2017년부터 한번 봅시다. 거래량을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계속 빠져가고 있는 중이었죠. 이때가 2019년 하락기, 요때가 데드캣 바운스 날 때. 그러면서 빠지고 있는 중이었는데 코로나 저금리로 이렇게 치솟은 것. 그리고 요 거래량은 뭐가 영향이 크다고 그랬어요? 20년 1월부터 20년 6월까지 10년 이상 보유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 한시적 완화가 들어갔었죠. 그러니까 이때는 증여성 거래가 높을 것이다. 요 부분을 제외하면은 거래량은 빠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거래량은 빠지는데 가격이 높아졌다. 즉 소수의 거래가 가격을 올렸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때요? 조금 더 길게 볼까요?
자, 2012년, 2013년쯤 바닥 찍고서 슬금슬금 올라가면서 초이노믹스 하고서 계속 거래량이 올라가다가 요때부터는 거래량이 떨어지는 시기예요. 실질적으로 데드캣 바운스가 나서 가격이 올라간다. 지금 굉장히 시장이 이상한 게 뭐냐면요. 거래량이 요것밖에 안 되는데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래량 다시 빠지고 있죠. 물론 2, 3월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러면은 요때까지 올라가다가 이렇게 빠지는 시기가 실질적으로 하락기가 돼야 돼요. 근데 기이하게도 소수 거래로 가격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빠질 때 어떤 영향을 받느냐? 정상화된 가격이 5억이라고 해봅시다. 이게 6억까지 오를 때는 한 200명이 붙었어요. 근데 7억까지 오를 때도 이때 막 추경매수 붙으면서 350명이 붙었어요. 8억까지 오를 때 다시 한 200명 정도로 줄어들고 있었고, 9억까지 오를 때는 한 30명 이 정도 붙어서 올리고, 10억짜리 오를 때는 한 2건밖에 안 돼서 올렸어요. 그러면요, 5,000세대짜리라고 해봅시다. 9억에 팔리게 되면요, 손실보는 사람이 이 둘밖에 없죠. 그러니까 대다수가 9억에 내놓을 수 있다. 8억에 내놓는다고 해도 32명밖에 없죠. 나머지는 8억대에 내놓으면 손실은 아니에요. 7억대에 내놓으면 손실보는 사람이 232명이죠. 좀 많아지죠. 그러니까 저항선이 조금 더 생기죠. 6억대에 내놓으려면은 손해보는 사람이 582명이 되고, 6억대까지 떨어지면 782명.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손실보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떨어지기가 좋다. 2명만 극복하면 되니까. 결국에는 이 가격에 파는 게 경매로 넘어가는 것보다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달라요. 45%씩 하락된 가격에 팔리고 있다라고 한다는 소리는요, 비 때문에 경매가 날아가면 한 푼도 못 건집니다. 거의. 그러니까 차라리 이 가격이라도 팔고 빠지는 게 낫겠다. 조금이라도 내 돈 살리자. 5천만 원이라도. 이런 상황이 된 거다. 그리고 다들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10억인 사람들은 더 크게 빨리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죠. 근데 한 6억, 7억대 산 사람들은, 한 2017년, 2018년쯤 산 사람들은 아직까진 그렇게 급하지 않아요. 2019년, 2020년 산 사람들은 이제 슬슬 급해지는 시기이고, 2021년에 산 사람들은 이미 망해서 재작년에 많이 팔았고, 작년에 띄워줄 때 오히려 재빨리 팔고 나갔던 거고. 이런 상황에서 가격 띄우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작을 쓰죠. 여기서 매매하고 등기 안 치면 이득 보는 부분이 있냐? 최대한 등기 미루고 있는 이유나 미등기 이유가. 예전에는 어떤 식으로 했다? 이런 가격들이 나오게 되면 자전 거래를 했죠. 그래서 실제로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래를 띄우고 나서요, 등기하기 전에 취소. 6억짜리를 7억이라고 거래를 띄워 놓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아파트의 시세가 7억인 것처럼 보입니다. 동탄 롯데캐슬처럼. 근데 거래 취소하더라도 잘 안 띄워줬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뭐 했어요? 거래 취소 내역을 올리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거래 취소 내역은 초창기에 엄청 많이 뜨다가 앞으로 점점 더 줄어들죠. 그러니까 쓰는 방법이 뭐예요? 거래해놓고 가격 띄워놓은 다음에 미등기로 길게 가져간다. 아킬레스와 거북이라고 했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한 게 100m를 따라갔더니 이 거북이가 10m를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10m를 또 따라가. 그러니까 거북이가 또 1m 도망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윤석열 정부에서 10m 따라간 게 뭐예요? 등기, 여부, 표시.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다? 등기 여부를 공개하기 시작하니까 미등기 아파트가 66.9%, 대략 3분의 2 정도가 사라졌다. 그럼 미등기 이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다? 가격 띄우기. 보통 등기는 한 3개월 정도면 하죠. 가격 띄우기를 하고서 바로 취소하면은 걸리니까 길게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에 미등기로 두는 거다. 등기를 하게 되면 세금 내야 되니까. 두 번째가 뭐예요? 돈이 없어서. 5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해가지고 내 돈 3억에다가 2억 대출을 받을 생각을 했어요. 이 대출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대출이 안 나와. 잔금 일자를 미룰 수밖에 없는 거죠. 또는 대출 문제가 아니라 요 3억. 기존 집이 팔려야 되는데 기존 집이 안 팔려. 이 돈이 없어. 지금 입주 못하는 사유랑 똑같아요. 또 세 번째는 세입자가 안 구해줘. 1억 주고 갭투기 하려고 그랬는데 4억 전세 넣고, 근데 전세가가 4억도 못 받을 뿐더러 4억에 놓으니까 세입자도 안 구해줘. 그러니까
등기 일자가 늦어지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이유는요, 미입지 사유랑 똑같아요. 기존 집이 안 팔려서 대출이 안 나와서 세입자를 못 구해서. 그리고 23년 11월부터 거래 완료했는데 등기가 한 곳도 없는 곳은 어떻게 봐야 돼요? 장난질이 엄청 나든가, 아니면은 일단 집값 올라간다고 생각해서 무조건 샀는데 사람들이 여력이 없어서 못 들어가든가. 근데 11건 중에서 2013년 11월이면 지금 등기할 때쯤 됐어요. 11월에 했으니까 12월, 1월, 2월. 그러면 지금쯤 등기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 라고 하면은 다 안 나왔다는 건 굉장히 이상하죠. 보통 거기서 한 3-4건 이상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3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되는 경우, 또는 장난질, 등기 안 되는 경우. 그런데 저런 식으로 장난질 한 건 쳐도 누군가 급하게 팔아먹으면은 바로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도 신고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까 거래 보시면 16억 5천, 13억 이렇게 떨어진 단지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